안녕하세요. 잠들기 전 영화 생각의 잠들 생각입니다. 오늘은 2017년에 개봉한 영화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어떤 시간은 영원히 잊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사진을 찍어보고 기록도 해보고 안간힘을 쓰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기 때문일 거예요. 기억이란 마지막 기억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영화 속 대사에 공감하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은 점점 축약되거나 사라지거나 어떤 것들은 서로 중첩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차라리 그렇게 기억하는 게 우리 마음이 더 편할 때가 있어서인 것 같아요. 영화에 등장하는 토니와 토니2의 기억이 서로 겹쳐지듯이 말이에요. 제 주변에 누군가가 만약 지금 우리에게도 영화에 나온 것과 같은 홀로그램 기술이 있다면 사용을 하겠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했어요. 너무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기억의 보존을 위해서 영화에서처럼 기억을 파헤치는 과정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기억은 시간이 가면서 차츰 퇴색되어 사라지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영화에서처럼 중첩되고 왜곡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억의 정확한 보존이 이런 것을 억지로 막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사실 영화 속에서도 어떤 기억은 이미 왜곡되어 있어요. 우리는 대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은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뇌에서 이 과정은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일 텐데요. 문제는 홀로그램의 기억 장치를 이용할 경우 한번 입력을 해놓으면 이제 왜곡은 더 이상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대단한 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화 시작 부분에서 등장인물 마조리와 홀로그램 월터 프라임이 대화를 할 때 마조리는 죽은 남편 월터가 자신에게 청혼했던 날의 영화를 바꿔서 기억하려고 해요.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좀 더 아름답게 포장하려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월터 프라임이 이걸 보고 조작이라며 놀라고 마조리는 그런 월터 프라임을 보고 고지식하다며 찡긋하는 장면이 있어요. 역시 인간에게 기억의 조작은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 마지막 기억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마 이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의 기억은 사실 기록이 아니라 어쩌면 취향과 의지를 반영한 조작의 흔적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흔적은 다른 모든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치 생명체처럼 변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떤 것은 자라기도 하고 어떤 것은 사라지기도 하는 거죠. 새로운 조작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월터 프라임의 기능에 이런 자연스러운 기억의 변화까지는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프라임의 기억 저장 장치에는 오직 축적하는 것만이 있을 뿐이죠. 조작을 위해 어떤 것을 다시 말하면 월터 프라임의 말처럼 앞으로는 그건 역시 기억하려고 할 줄밖에 모르는 거예요. 홀로그램 프라임에 의지하는 이유는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기억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방법 말이에요. 하지만 프라임의 사용자들은 이렇게 프라임에 의지하는 것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아내의 홀로그램에 자신의 기억을 입력하는 주인공 존의 모습이 그리 즐거워 보이지만은 않았어요. 그가 죽은 아내의 기억을 리플레이하기 위해 그의 기억을 꺼내놓는 과정은 그가 살아있던 아내와 함께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며 대화할 때와 너무나도 분위기가 달라 보였어요. 프라임의 기억을 입력하는 것은 마치 앵무새에게 말을 가르치는 것과 같아 보였어요. 대상과 어떤 공감도 연결도 없는 단순한 입력 말이에요. 그런데 존이 간직하고 싶었던 것이
단순히 누군가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사실의 기록이었을까요? 당장의 그리움이 그런 것들이라도 간직하고 싶게 만들기는 하지만 프라임의 사용자들은 결국 프라임에 저장된 기억이 살아있지 않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기억이 인간의 기억처럼 자연스럽게 변화되거나 조작되지 않음을 느끼면서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프라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결국 슬퍼 보여요. 우리는 과거에 찍어놓은 사진 한 장을 보더라도 10년 전에 그것을 볼 때와 다르게 느끼잖아요. 그렇게 기억은 나의 삶이 자라면서 함께 변화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프라임에 저장된 기억은 전혀 변화하지 않은 채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을 재생만 해줄 뿐이에요. 이것은 마치 조금 리얼한 사진을 보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그리고 프라임이 사용자의 반응에 따라 기록을 업데이트하는 건 약간의 학습 기능이 있는 조금 세련된 녹음기와 뭐가 다를까요? 내가 기억하고 싶은 사람의 가장 기억하고 싶은 모습을 기록하는 정도의 녹음기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기억은 멈춰있는 사진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사진을 보면서 떠올리는 각자의 해석 행위가 아닐까요? 이 해석 행위를 위해 사진은 단지 매개체로 쓰일 뿐이죠. 하지만 프라임이 사진과 다르게 느껴지는 건 그것이 너무나 사람처럼 생겨서 사용자가 자꾸 그것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것은 단순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매개체라는 것을 잊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엄마가 자신보다 홀로그램에게 더 의지하는 것을 질투하는 딸의 반응은 자연스러워 보여요. 영화의 등장인물 중 월터와 마조리, 아내까지 가장 많은 프라임에게 기억을 직접 입력했던 존이 저에게는 가장 가여워 보였어요. 자신의 기억을 하나씩 꺼내서 그것을 홀로그램에게 저장하고 확인하고 또 기대하고 실망하는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더 이상 그들의 없음에 대한 상실감이 오히려 더 커졌을 것 같기도 해요. 모든 기억이 그렇듯이 상실감 역시 서서히 사라져야 하는데 억지로 그렇지 못하게 하는 과정들을 그는 참 많이도 겪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존은 언젠가 아내의 프라임 사용을 결국은 중단했을 것 같아요. 기억이란 마지막 기억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말이 맞다면 점점 희미해지는 것도 기억의 역할이니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다시 묻는다면 이제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이후에도 프라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할 것 같아요. 그게 그 사람을 더 그 사람답게 기억하는 방법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예요. 그리고 그럴 때 그 사람과 나의 기억이 살아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예요. 오늘 영화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에 대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되세요.